어제 전당대회 윤 대통령 참석을 했는데 입장할 때 영화 레미제라블 OST가 나왔다는 거예요. 민중의 노래. 아, Do you hear the people sing? 이란 노래라는데 이거 이제 의미가 있는 노래 아닙니까? 근데 퇴장할 때는 뉴진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른 하이보이라는 게 나왔대요. 자, 입장할 때 들린 그 노래 듣고 있냐? 민중의 함성을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 당시 상황과는 안 맞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저도 이걸 특히 저는 하이보이가 왜 나왔을까가 궁금했어요. 하이보이라는 말이 그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어서 네. 근데 제가 이걸 생각을 좀 찾아보고 해서 내린 결론은 크게 생각하고 뭐 고민하고 한 것 같진 않다. 뭐 저기 민중의 노래도 제가 사실 이걸 민중의 노래를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을 때부터 그 한 몇 년 동안 제가 벨소리를 썼거든요. 제가 이 노래를 잊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왜 있지 않았어요? 아니, 뭐 제가 뭐 나름 생각하는 게 있어서. 네. 근데 이거를 레미제라블에서 어떤 배경으로 나왔는지를 알고 제대로 생각하고 썼으면, 물론 이제 아까 저기 신자식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최근에 계속 무슨 기득권 타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MZ세대에 대해서 어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뭐 그런 효과를 누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런 정치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보다는 그냥 노래가 멋있어 보여 쓴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크게 고민 없이 그냥 좋아 보여서 쓴 게 아닌가. 인정하잖아. 예.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하고 전혀 안 되는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노래라 하더라도 듣기만 좋으면은 자기를 칭찬하는 줄 간다고요? 공식적인 해명이 있었어요. 뭐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득권 타파, 기득권과 싸우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고 네. 애청곡이자 애창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애창곡이요? 예. 네. 그래서 상상을 해보시면 좀 재밌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까지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사실 이 노래만이 아니라 최근에 네. 보이고 있는 모습들은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계속 그거와 저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 더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네. 그러면서 본인이 기득권 타파니 무슨 뭐 그런 일종의 무슨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혁파하는 그런 이미 말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과연 내부적으로 어떤 뭐 심도 있는 고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봐서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수준에서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다 끌어붙이는 거예요. 네. 애청곡이자 애창곡이다. 자, 공공님, 노영이 유시민의 수모의 글을 좀 읽어봐라. 선 넘지 마라 그러는데, 공공님 좀 말을 좀 잘 해석을 들어보시고, 좀 넓게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선 1주년을 맞은 윤 대통령, 전당대회 축사 전에는 뭐, 어퍼컷 세라머니 이런 것도 하기도 했는데, 뭐, 너무 그냥 자신감이 많은, 충만한, 저 보세요. 저 팔 올라간 거 딱 각도 보세요. 팔 내린 거, 근데 배가 좀 많이 나오셨네. 좀 건강 신경 쓰셔야 되겠네. 어쨌든 표정, 보세요. 표정 너무 좋지 않습니까? 승리를 예감한 그런 표정인데요. 3월 9일날 당선되셨으니까 딱 1년이 됐어요.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저 사진 보면 무엇을 느끼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김필수 변호사님. 사실 이걸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네. 평가할 게 별로 없어요. 뭘 한 게 없어가지고 네. 제대로 저 솔직히 좀 제 개인적인 거니까 좀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특히 정치에서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최악의 상황을 받아내기 위해서 필요할 때 정말 진가를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의 시스템의 극한까지 테스트를 받은 때였다. 그래서 지금 현재적 상황에서 가장 많이 망가진 시스템일수록 앞으로 보완을 많이 해야 되는 시스템이구나.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의 절차적 민주주의나 아니면 뭐 행정 시스템 이런 것들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신 변호사님은? 검사 정권이잖아요. 제도의 개선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은 YS가 하나회를 싹 날리듯이 인적 네. 성산이 같이 가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때 저는 반대했어요. 뭐 주변에서 왜 그러냐 뭐 이런 등등등 얘기하는. 왜냐하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검찰 절제론자가 네. 아니라면 이 칼을 쥐고 쓴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 그 실수를 다시 번복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반복해서는 안 돼요. 다음에 이제 뭐 또 경찰의 수사권을 이용해서 내지는 검경 수사권 분리했으니까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싹 쓸어버리자, 이게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칼을 쓰면 안 되고요. 제도적인 방식과 함께 인적 청산, 즉 정확하게 책임을 묻되 남의 쓴 칼 다시 갖다 쓰려고 자꾸 그래서는 안 된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한겨레에서 전문가 정치인 전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윤 대통령이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붕괴의 서막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었고 이후에 침수, 참사 등 후폭풍이 이어졌으며 대통령실 이전 여파는 지난 12월 무인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우리 상황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경찰 장악을 시도하고 검찰 개혁은 후퇴시키고 심지어 검사 출신들이 요직을 몽땅 다 장악하고 기존에 있는 전문가들은 다 내쫓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려서 윤석열 정부에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무직에만 검찰 출신이 22명이나 있고요. 법무부 외 국가기관에 파견된 검사 수도 52명이나 된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까지 합치게 되면요, 윤석열 행정부에서는요 100명을 훨씬 넘는 검사들이 여기저기 다 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검찰 업무와 관계없는 외교, 금융, 여기에 지금 건보재단까지 지금 다 손을 뻗치고 있단 말이죠. 이거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이게 바로 윤 대통령이 당선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해놓은 게 바로 이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검찰의 잘못된 시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우려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거든요. 뭐 가장 큰 문제는 검사가 그 분야의 전문가보다 더 낫다라는 식의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예, 그거를 그게. 대놓고 보여준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네. 제가 아까 이게 시스템이 망가지는 시스템이 어느 부분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검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리고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검찰 그러니까 수사권 그 권력기관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사실 그 파견 검사나 아니면 검찰이 외부에 그렇게 나가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그 검찰 개혁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비전문가들이 그래 수사밖에 안 해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나라 전체를 주무르는 상황까지 온 거죠. 네, 자 돌하늘 바람님 감사드리고요. 자 정순신 등 인사 참사에 이어서 강제동원 배상 3.1절 메시지, 바이든 날리면 논쟁 등 외교 참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은 열받게 하더라도 본인은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국빈 방문도 하게 됐고 또 일본에서 G7 초청도 한다 그러고 일본 사람들도 만난다 그러고 다음 주라도 회담하겠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성공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게다가 김건희 여사 수사는 전부 다 지금 다 무혐의, 문계기 이런 걸로 지금 일관되고 본인은 행복해서 이 큰 돌 박달되게 이렇게 들고서 또 사진도 찍으시고 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앞으로 뭐 어떻게 좀 방향성이 달라지거나 뭔가 대통령 부부가 다르게 행동하거나 검찰이 다르게 행동하나 뭐 이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왜요? 성공의 기억을 쌓아왔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대통령 되고 지지율도 지금 뭐 30% 후반에서 40% 초반까지 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저는 이게 본인들을 앞으로 이런 행동을 계속 하게끔 만드는 유인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서 잘하는 이유 드디어 찾았어요. 뭐요? 뭐 잘하는 이유가 별게 없었잖아요. 그냥 네, 뭐 모르겠다. 이유 없이 잘한다 뭐 네. 이런 거였잖아요. 노조 때리기입니다. 네. 노조 오늘 그 한국일보에서 1주년 기념 그 1주년이라서 저긴 했네요. KBS가 했는데 네. 여기에 나온 거 보니까 3월 5일부터 7일까지 한국 리서치가 KBS 의뢰로 한 겁니다. 네. 긍정평가 40.4%인데 그 이유가 노동개혁이 40.8%예요. 그러니까 노조 때리기가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먹히는군요. 먹히는 겁니다. 노조 때리기. 물론 이것은 노조가 기존에 기득권화된 측면들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네. 파업해야 귀족되는 사람들을 계속 때려서 파업하기 전에는 귀족이 아니야. 근데 파업만 하면 귀족이라고 그래. 거기다가 요즘 전국에 다 현수막 걸었잖아요.
조폭, 부정부패, 네. 비리, 종북 이것 때리기가 지금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효능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노조 때리기 계속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종북몰이 계속될 거고. 그러니까 노조를 때리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 압박하고 그러면서 근로시간이 그냥 69시간 쭉 해도 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지율이 높아진다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결국 그런 행보는 계속 유지를 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5년 내내 나쁜 놈 때려잡기로 국정을 운영할 수는 없어요. 그럴까요? 예. 그거는 이제 내년 총선에 저는 판가름이 날 거라고 보는데 네. 이거는 무조건 소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민들의 다수가 그 지지했던 적폐청산도 네. 그것의 올바름을 떠나서 한 1년 좀 지나고 한 2년 되니까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했거든요. 네. 예.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런데 네. 그 적폐청산 부분들도 근데 이렇게 노조 때리기 하고 나쁜 놈 때려잡기 이재명 때려잡기만 해가지고 이 국정 지지도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여전히 55%에서 60%의 부정평가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자꾸 까먹는데 55%에서 60%대의 부정평가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이건 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